자,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많이 질문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좋은 현금 흐름표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아까 우리 영업 현금 흐름, 투자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재무 현금 흐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좋은 현금 흐름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게 이제 질문입니다. 플러스 총 8가지 아웃컴이 나올 수 있겠죠. 영업이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투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 재무 활동도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 확률과 통계 시간에 배웠던, 그쵸? 2 곱하기 2 곱하기 2죠. 총 8가지 아웃컴이 나올 수 있어요. 뿔뿔뿔 마마마까지. 그래서 8가지 아웃컴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 자, 어떤가요? 영업 현금 흐름도 플러스고, 투자 현금 흐름도 플러스고, 재무 활동 현금 흐름도 플러스예요. 이런 기업 있을까요? 실제로? 네, 사실 이런 기업은 굉장히 좋긴 하지만, 그죠? 엄청나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존재할 수는 잘 존재하기가 힘든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유는 조금 뒤쪽에서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웃컴 2도 마찬가지예요. 뿔뿔마도 마찬가지로, 자, 영업 플러스는 가능해요. 근데 투자 활동이 플러스인 기업은 사실 잘 없어요. 투자 활동이 플러스이기 위해서는 이게 일시적으로는 플러스일 수 있지만 꾸준히 투자 활동이 플러스이기는 굉장히 쉽지 않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기업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혹은 그냥 지금을 단순 유지하는 데만 해도 계속해서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뭐 우리 기계 부품 하나를 바꾸더라도 투자 활동할 때는, 영업 활동할 때는 투자가 조금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플러스인 경우가 사실 잘 없어요. 꾸준히는, 그렇죠? 일시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것도 흔하지 않은 아웃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세 번째 아웃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현금 흐름표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제가 이제 나중에 뭐 원어원 수업, 애널리시스에 원어원 가시면 이거 실제 뭐 미국에 있는 나스닥이나 이제 뉴욕 상장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가지고 이거 분석도 한번 해볼 건데요.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아웃컴 3번과 그 다음에 아웃컴 4번,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회사들은 전형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영업으로는 당연히 흑자겠죠. 영업으로는 물론 뭐 한두 해 적자 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냥 쭉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 영업 활동 현금 흐름으로는 플러스, 그 다음에 플러스. 투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마이너스예요. 여기까지는 비슷한데, 이제 재무 활동에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 게, 이 회사가 여전히 투자할 게 굉장히 많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돈을 끌어와서 투자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회사들은 아웃컴 3처럼 나올 거고요. 그 정도로 투자할 게 많지 않다, 그냥 우리 벌어들인 돈 가지고도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벌어들인 돈으로 투자도 하고, 그 다음에 배당이라든지 이자라든지 투자들을 위해서 이제 상환하는 그런 것까지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게 이제 네 번째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웃컴 5번 왜 날라갔네요? 편집을 하다가 지워진 것 같습니다. 다시 살려냈고요. 아웃컴 5번 같은 경우도 이제 흔하지는 않습니다. 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차라리 스타트업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 현금 흐름이 적자인 경우는 대부분 스타트업인 경우, 굉장히 초창기 기업인 경우에 이제 영업 활동이 적자지, 몇 년 이상 영업 활동 적자 나면 사실 그런 기업은 이미 없어지고 그냥 존재하지 않겠죠. 7번과 같은 아웃컴들이 전형적인 이제 스타트업들, 초창기 기업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은 계속해서 끌어와야 돼요. 영업으로 돈은 아직 못 버는데 투자할 거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두 개는 마이너스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요? 돈 끌어오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유상증자를 통해서 돈을 계속해서 받고 있거나, 7번 아웃컴이 이제 전형적인 조금 초창기 기업들의 이제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8번, 최악이죠. 최악이지만 뭐 한두 해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왔으면 아마 그 회사는 문을 닫고 이미 망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번 아웃컴 자주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3번, 4번, 7번이 이제 굉장히 좀 흔한 그런 현금 흐름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기업들 몇 개만 이제 말씀드리면요. 3번 아웃컴의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우리 일본의 도요타, 그 다음에 요 로고 혹시 보시면 딱 아시려나요? 쉑쉑버거예요. 저희 사무실 바로 건너편에 있는 쉑쉑버거인데요. 일부러 쉑쉑버거를 넣어놓은 게, 오른쪽에 이제 아웃컴 4랑 비교해 보려고 쉑쉑버거도 넣어드렸어요. 쉑쉑버거 같은 경우에는 영업 현금 흐름 흑자,
하지만 투자할 곳이 너무 많아요. 막 계속 지점도 내고 계속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만으로는 투자하는 금액을 충당하지 못하니까 이제 재무활동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보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인 구조가 되는 거고요. 오히려 오른쪽에 이제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너무 벌어놓은 것도 많고 이미 지금까지 영업을 너무너무나도 잘 해왔기 때문에 여기는 재무활동을 통해서 뭔가 자금을 조달하는 니즈보다는 주주들을 위해서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돈이 빠져나가는 게 이제 더 많은 기업이 맥도날드예요. 두 개 회사 차이 이해하시겠죠? 조금 더 성숙한 기업들이 이제 아웃컴 4번 쪽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토요타 마찬가지로 뭐 새로운 뭐 공장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뭐 전기차를 위한 R&D를 한다든지 투자 활동 아니면 M&A를 한다든지 투자 활동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토요타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인 기업입니다. 검사에 마찬가지로 애플이라든지 엑손모빌 이런 회사들도 전형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대부분의 우리가 아는 나스닥 상장 기업들은 4번에 거의 제가 정리해봤는데 한 80% 이상은 4번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웃컴 7번은 어떤 회사들이 있냐면요. 우리 테슬라가 이제 올해는 다른데요. 작년까지는 딱 전형적인 이 모습이었어요. 올해부터 이제 영업이 플러스로 이제 돌아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마이너스 플러스 돈을 어쨌든 끌어와야 되고 끌어와서 영업에도 물을 대줘야 되고요. 그렇죠? 투자 활동에도 물을 대줘야 되고요.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끌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쿠팡도 마찬가지고 쿠팡은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아웃컴 7번에 해당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기업의 생애 주기를 이렇게 사업 초기부터 성장기, 성숙기 이렇게 본다면은 생애 주기별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현금흐름표 아까 봤던 7번 아웃컴이 제일 먼저. 조금 이제 성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투자할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영업으로 벌어들인 돈, 그 다음에 재무활동으로 벌어들인 돈 다 투자활동에 쓰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아웃컴 4번 조금 이제 사람으로 치면 이제 노인이 된 거죠. 노인이 돼서 이제 계속해서 배당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계속해서 돈을 나눠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들의 좋은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가 그래도 우리가 딱 봤을 때 그래도 괜찮은 현금 흐름표다 라고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세 가지겠죠. 왜냐면 여기 영업이 마이너스라고 이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젠가 미래에 큰 영업 현금 흐름을 벌어들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여기는 투자를 계속해서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아주 큰 단에서 한번 일단 공부를 해봤습니다.